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 언니 영희입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무려 9개월 만에 카메라 앞에 다시 섰는데요. 그동안 독한 언니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브랜더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브랜더즈는 브랜드와 에너지를 합친 용어고요. 브랜드를 이끄는 성장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만든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주제는 바로 브랜딩, 연애처럼 하자입니다. 브랜딩은 결국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의 이야기를 연애에 비유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랜딩, 연애처럼 하기 첫 번째는 바로 브랜드 정체성입니다. 브랜드 정체성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연인 상대를 고르는 작업이랑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애에서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면 그 끝이 막 좋지 않잖아요.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면 내 연인이 될 고객은 확신하지 못하고 금방 떠나버립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파타고니아죠.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가치가 명확하기 때문에 파타고니아의 연인들인 고객들도 역시나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연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분명하게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은 첫인상에 관한 건데요. 이 첫인상은 앞서 말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일관성 부분입니다. 연애관계로 보면 소개팅의 첫인상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슬리퍼 신고 후줄근한 맨투맨 티를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나요? 아, 저 사람 지금 소개팅 그냥 끌려왔구나, 이런 느낌 바로 느껴지지 않나요? 브랜드의 첫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고객한테 진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브랜드인지를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바로 이 첫인상, 일관성을 지키는 일이죠. 우리의 로고, 그리고 고객에게 건네는 말투까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첫인상의 진정성과 분위기를 가득 담아 전달해야 고객은 아, 이런 브랜드구나 하고 바로 우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애플 매장에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에 화이트 톤, 정갈하게 디스플레이된 현장, 깔끔하게 갖춰입은 유니폼과 말투들이 혁신적이고 세련된 애플의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잖아요. 마치 애플이 사람이라면 흰 셔츠에 군더더기 없는 슬랙스 팬츠 입고 나와서 실버 안경을 이렇게 찍혀 올릴 것 같은 그런 남성상이 좀 연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같은 정장을 입더라도 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말투를 건네냐에 따라서 브랜드는 천차만별로 고객에게 첫인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인상적이듯 브랜드에도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첫인상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를 타죠? 바로 썸이죠. 이렇게 말만 해도 설렐까요? 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썸을 타는 이유는 사실 설레임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이 상대와 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브랜드의 진정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쁜 광고로 눈길을 끌 수는 있지만 결국 고객에게 아, 이 브랜드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브랜드의 약속을 계속해서 똑같이 이행하고 그런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켓컬리가 아침마다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꼬박꼬박 받아볼 수 있도록 약속을 이행해준 덕분에 우리가 마켓컬리를 약속을 이행하는 신뢰가는 브랜드로 인정을 할 수 있었죠. 썸 단계에서 진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연인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썸 단계까지 진정성을 잘 보여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백을 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연인이 되기 위해서 나랑 사귈래? 내 연인이 되어주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를 건네야 이제 연인이 수락을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브랜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바로 첫 구매에 해당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가 첫 구매를 부르는 콜 투 액션, 이 CTA를 많이 놓쳐요. 이는 마치 너를 좋아해 라고는 계속 말하는데 우리 사귀자 라고 결정타를 날리지 않는 연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백의 승률을 높이는 4가지 팁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호감이 충분히 쌓여서 연인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때, 그때 우리 고객이 되어달라고 딱 얘기를 해야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하기입니다. 좋아해보다는 사귈래라는 결정타처럼 브랜드에도 우리 브랜드 되게 좋은 브랜드예요, 우리 카페 원두가 되게 좋아요 보다는 이 원두가 여러분의 피곤한 아침을 상쾌하게 바꿔줄 거예요, 오늘 한 잔 드셔보세요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되죠. 드셔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라는 정확한 콜투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내가 되게 행복하게 해준다 라는 어떤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또 심쿵하잖아요. 브랜드도 사실 우리 원두 진짜 끝내줘요 라는 말보다는 이 원두를 고객이 언제 필요로 할지 그 필요를 꼬집어주는 콜투 액션이 전환율을 높입니다. 마치 졸린 아침 커피 한 잔으로 잠을 깨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부담 줄이기입니다. 고객이 우리를 거절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30일 무료 체험이라든지 시음같이 좀 쉽게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면 고객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구매해줄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바로 넷플릭스에서 취하는 정책인데요. 넷플릭스는 지금 가입하세요 보다는 30일 무료 체험하세요 라는 말로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빠져들게 하고 절대 해지할 수 없는 넷플릭스 지옥에 빠져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의 고백, 콜투 액션 잊지 마세요. 그 다음은 밀당입니다. 이 밀당은 브랜드에서는 가치 지키기 전략인데요. 연애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고 언제 전화해도 다 연락받으면 물론 너무 좋을 수 있지만 약간 우리가 매력이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닿을 듯 말 듯, 닿을 듯 말 듯한 그 밀당의 전략이 브랜드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키는 전략입니다.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취하긴 하는데요. 요새는 럭셔리 브랜드 말고도 100% 예약으로 진행하는 매장 방문이라든지 서비스 체험 같은 것들로 고객들이 브랜드를 경험하는 걸 귀중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또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연애가 시작되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와 일관성이 아닐까요? 브랜드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고객에게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활동이 고객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연애를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 설렘보다는 이런 신뢰를 통한 관계의 끈끈함을 얻는 것처럼 브랜드도 첫 경험을 계속 꾸준히 좋은 경험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도 그 맛 그대로 경험할 것을 믿고 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연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위기죠. 우리가 위기 갈등 없이 싸움 없이 이 연애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서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리뷰가 달리거나 클레임이 들어오면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은 진짜 막 심장이 쫄아들어요. 내가 뭘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이런 고객들 계속 나오면 어떡한지, 이 고객한테 실망을 준 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진짜 막 머리가 암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는 진정성으로 관계를 끈끈이 했듯이 브랜드도 다시 고객의 신뢰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클레임을 단순히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고객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해했는지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지 고객에게 전달하면 오히려 불만사항을 이야기했던 고객이 우리의 진짜 팬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약간 무서워서 진짜 못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마법의 딸기가 진짜 저희 팬 만들 때 가장 많이 확실하게 썼던 방법입니다. 클레임을 하는 고객은 우리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클레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여러분들의 위기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연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바로 결혼이죠. 이 결혼은 브랜드에서 팬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결혼을 결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 사람이면 내가 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죠. 그렇다면 브랜드도 팬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은 바로 고객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브랜드의 일관된 신뢰 그리고 위기로 작용했던 걸 기회로 바꾸면서 고객에게 일관된 가치를 전달하는 이 활동들이 결국에는 브랜드의 자산이 되는데요. 이 자산이 고객에게 확신을 줄 때 이 브랜드 내가 정말 평생 좋아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 브랜드 없이는 진짜 못 살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고객은 여러분의 팬이 됩니다. 젠틀몬스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다른 브랜드보다는 좀 더 디자인이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길 믿고 구매를 하죠. 저도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다른 약간 명품 브랜드 선글라스는 무난한데 젠틀몬스터 쓰면 좀 특이한데? 세련된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평범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젠틀몬스터 선글라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같은 개념으로 아더에러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 또한 좀 더 혁신적이고 앞서 나가는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처럼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가 아닌 이 브랜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가치가 확신이 들 때, 그리고 그 브랜드의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선망의 모습을 대변할 때 고객은 팬이 됩니다. 결혼이 평생의 약속이듯 브랜드에도 이런 팬덤이 브랜드를 굉장히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브랜딩 연애처럼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얼마나 브랜드의 요소가 연애와 닮아 있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들이 브랜딩 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좀 추상적이다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성공하는 브랜드들을 이끄는 성장 에너지들을 분석하고 브랜드들을 소개해주는 콘텐츠들로 찾아뵈려고 해요. 쉬운 브랜딩 방법을 많이 연구해 올 테니까요.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않게 구독, 알림 설정! 오늘의 콘텐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까지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